자, 외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일단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요건, 적용 범위라고도 하죠. 적용 요건. 그 다음에 적용되었을 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임의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귀속 청산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귀속 청산 절차. 요게 이제 중요하죠. 비전형 담보라는 건 세 가지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공통점이 뭐예요?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준다. 그거죠. 이때 채권자가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게 뭐예요? 가등기라든가 소유권 등기죠. 가등기 해놓은 게 담보 가등기고요. 소유권 등기 해놓은 게 양도 담보 또는 매도 담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가등기 담보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어떤 경우에? 그 요건이 뭐냐? 일단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가등기. 여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준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걸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대물변제 및 예약을 할 때 그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가등기 담보법에서 핵심이 실행 통지인데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또 만약에 그 목적물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가액에서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을 빼고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까지 공지합니다. 그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적용됐을 때 핵심이 귀속 청산 절차죠. 변제기 도래 후 실행을 통지하고 요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지나야 되고 이게 청산 기간이죠. 이걸 연장하는 건 유효하지만 단축하는 건 무효입니다. 2달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요게 귀속 청산 절차죠. 요 절차를 머릿속에 다 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귀속 청산 절차만 할 수 있고요.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절차 통지하고 2달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간단하죠.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통지할 때 내용이 뭐냐? 청산금 평가액이죠. 자, 청산금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통지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액이 있겠죠. 그걸 빼면 청산금이죠. 뺐더니 청산금이 빵원이야. 청산금이 없어. 그럼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요. 이 청산금 액수,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지 마음대로 평가한 청산금도 통제 효력이 있다. 통제 효력이 있다. 자, 4번 아까 말씀드렸죠. 예약을 할 때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여지가 없죠. 즉 통지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 이때 통지에서 핵심이 청산금 액수가 핵심이 아니고 통지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 누구에게 통지해요?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이 누구예요? 세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다 뭐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종료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자들. 그게 채무자 등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제기간하면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뭘 통지해요? 청산금 평가액. 이때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액수가 과다하다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있으면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겠죠. 그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산 의무. 가등기 담보권자는 통지 당시 목적물 평가액과 채권액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에요. 아까 통지할 때는 청산금을 통지할 때는 객관적 평가액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즉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급해야 될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입니다. 자, 언제 청산 의무가 생겨요?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 청산 의무가 생기죠. 청산 방법은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등기합니다. 그게 청산 방법입니다. 청산금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빼죠.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 거도 뺍니다. 그런 것도 공지하죠.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채권액을 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그건 공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청산금에 대해서 누가 권리가 있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책자, 후순위 권리자. 근데 이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 등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왜 우선하냐면 아까 변제기 후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을 때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자신 채권 변제를 청구하면 채권자는 청산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채무자보다 우선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자기가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통지에 있는 그 청산금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채권을 증명하고 채권자에게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지급을 해야 되고 당연히 후순위 권리자에게 지급한 만큼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줄 필요가 없죠. 채무자에 대한 청산 의무는 소멸하겠죠. 뭐 그렇게 후순위 권리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는 설령 이렇게 변제기 후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등은 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두 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동시이행의 한명권. 나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본등기 못 해줘 라고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명권을 하나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요거죠. 변제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갖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단 변제기간하고 10년이 지나버렸거나 그 부동산,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돈을 갖고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귀속 청산 절차다. 그다음 경매가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담보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럴 때는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하고 똑같으니까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는 소멸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소멸해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고 최선순위야. 이건 당연히 소멸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그 가등기가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는 깡그리 소멸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냐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냐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당사자 의사 해석을 가지고 구별해요. 당사자 의사 해석을 가지고 구별한다는 건 경매법원이 경매가 신청된 목적물이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뭘 물어보냐? 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배당해 주겠다.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를 받은 가등기 권리자 중에서 담보 가등기라면 당연히 채권을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한 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경매가 됐을 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담보가등기는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수인이는 언제 기산하느냐? 저 담보가등기 한때 저당권 등기한 걸로 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 자, 아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청산금을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 후순위 권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청산기간 경과 후에 자신의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요거죠.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아직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경매 등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돈 갚으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하겠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요건과 귀속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정도 조문 위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